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금융시장의 분류 중 금융시장의 구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금융시장의 종류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 단기 사채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통적 금융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환시장이 있고요. 세 번째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 금융시장은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눠서 단기, 장기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단기, 장기의 구분은 한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회계상에서도 1년으로 잡고 있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빌려가고 빌려오고 또 갚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1년 단기 금융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은행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콜 시장, 그다음에 예금 증서, 양도할 수 있는 예금 증서, 그다음에 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응, 이 세 가지가 단기 금융 시장이 되어지고요. 장기 금융 시장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시장, 또 빌려주는 채권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환시장은요, 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 그 다음에 대고객과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시장은 기본 금융상품에서 파생되어져서 나타나는 금융이 파생금융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 금융이 있어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파생금융입니다. 그럼 파생금융은 어떤 것이 있냐? 선물시장, 또 옵션시장, 스와프시장, 이것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개념 잘 좀 알아놓도록 합니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 단기는 콜, 양도, 기업, 어음, 장기는 주식, 채권. 그 다음 두 번째 외환시장이 있는데요. 은행 간 외환 거래를 하는 것, 고객과 외환 거래를 하는 것, 대고객시장. 그 다음에 파생금융은 선물시장, 옵션시장, 스와프시장, 이 세 가지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 금융시장, 전통적 금융시장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외환, 파생 세 가지가 있었죠. 전통적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은 콜시장, 양도성 정서시장, 기업음시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자, 콜시장은 내용을 잘 알아놓습니다.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 은행과 은행 간에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이런 거래를 하는 곳을 콜시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은행 간의 거래죠. 자, 그래서 여기 용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돈,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줬다. 그죠? 대여하고 또 여기는 차입을 했다. 그죠? 차입을 했는데 단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최장 만기가 90일, 3개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 빌려준 돈, 대여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를 갖다가 우리는 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콜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돈은 우리가 뭐냐면은 콜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론, 콜머니, 빌려온 돈이다. 빌려온 돈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머니. 자, 그래서 금융시장과의 거래, 그 다음에 콜론, 콜머니에 대한 개념을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지만은 최장 만기가 90일이다. 그 다음에 전화로 거래를 한다. 그죠?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최저 거래 금액은 1억이다. 1억. 그죠? 1억 이하로는 빌릴 생각하지 마라. 최저 거래 금액은 1억이다. 거래 단위는 억 단위입니다. 1억 3천만 원만 빌려줘. 안 됩니다. 1억 9,900만 원 안 됩니다. 2억, 억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되어진다. 자, 콜 시장. 자, 두 번째,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입니다.
정기예금 알죠?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예금해 놓는 거. 정기예금 정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해주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양도 넘겨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무기명, 즉 기록한다 뭐 이름을 기명 없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무기명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서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빌렸다, 누구한테 줬다 이런 거 양도했는 이름 적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기예금 정서를 양도할 수 있는데 무기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검은 돈 거래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좋지 못한 점도 있답니다. 만기 단위는 3개월, 위에도 90일인데요. 3개월과 90일은 엄격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만기 때는 3개월. 또 원할 때 언제든지 매매 가능하다. 무기명이 좋다. 그죠? 원할 때 매매 가능하다. 예금은 우리가 예금만 있을 때는 본인 이름에 의해서 실명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양도성 예금 정서는요 무기명이라서 무기명으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운영에 적합하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 소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자를 얻기 위해서 양도성 예금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더라.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이 나중에 이자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콜 시장, 양도성 예금 정서 시장 단기 3개월 90일. 그 다음에 기업어음은 이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기업어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야지 기업 어음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 사가게 되겠죠. 그죠? 기업이 어음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하나 샀는데 3개월 만기다. 그죠? 3개월 만기인데 3개월 뒤에 이자가 10%다. 이야, 100만 원 빌려주니까 10%, 3개월 뒤에 10만 원 주더라. 좋다. 그죠? 근데 회사가 2개월 후에 망해버렸다. 그죠? 도산해버렸다. 망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날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어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용도가 높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단기 자금. 자, 우리 전통적 금융시장에 우리 단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콜시장, 양도성 예금, 기업어음. 그래서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다. 두 번째, 채권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하다. 그죠? 어음을 발행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하다. 그래서 신용 있는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잘 발행하게 되어집니다. 만기 단위는 3개월. 똑같네요. 그죠? 3개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기업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전통적 금융시장에서 단기 중에 콜시장, 양도성 예금 정서시장, 기업어음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장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장기 금융시장, 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다. 그죠? 주식시장은 투자자, 그죠?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정수다. 주식.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이 되어진다. 회사에 뭐가 되죠? 자본금이 자본금. 그죠? 회사에서는 정권시장에, 금융시장에 주식을 발행하죠. 그죠?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을 누가? 투자자라 이야기합니다. 대여자 아닙니다. 돈 빌려주는 거 아니죠. 손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정서.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돈을 이렇게 넣으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행시장. 자, 발행시장은 처음 투자자를
모집할 때 정권을 발행하는 시장을 우리는 발행시장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통시장.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 이것을 우리는 유통시장이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정권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발행한 주식, 이미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어지는 장소. 그죠? 정권 거래소입니다. 주식시장이죠. 그죠? 이런 곳에서 다 거래되어진다. 발행시장, 유통시장. 자,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되어진다. 자, 이제 주식시장 말고 두 번째는 채권시장. 여기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되어집니다. 채권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자본을 융통하는 방법은 크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그죠?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이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식은 배당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죠? 배당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게 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은 1년 이상, 2년, 3년, 장기적으로 이자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채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채권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시장인데, 만기 1년 이상. 자, 만기가 되면, 빌려줬던 원금과,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발행했으면 국채, 그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했으면 공채,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발행했으면 사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금융에 일반인이 하는 사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전통적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 단기는 콜시장,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기업음시장. 만기가 90일, 3개월, 3개월이다. 그죠? 콜은 은행 간의 거래, 금융기관의 거래다. 콜런, 콜머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거래되고, 최저 거래 금액 1억 단위, 억 단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양도할 수 있는데 무기명으로 양도할 수 있다. 원할 때 매매한다.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이다. 기업음은 기업의 신용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쉽게 기업음이 팔려나갈 수가 있다.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할 때 사용되어지며 만기는 3개월, 채권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하다. 융통음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장기는 크게 이제 투자와 대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죠? 투자는 주식시장, 대여는 채권시장. 자, 주식시장은 주식을 나누어주는 시장이다. 그리고 발행하는 시장과 유통시장, 정권시장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시장인 채권시장이다. 만기는 1년 이상이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럼 금융시장이 전통적 금융시장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외환시장이 있었다. 그죠? 두 번째 외환시장. 외국 돈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죠? 자, 각국의 외환이 거래되어지는 장소. 이것이 바로 이제 외환시장인데요. 외국환 은행.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환 업무. 외국 돈입니다. 환은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에 관련되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우리는 외국환 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외환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은행 간 외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외에, 금융기관 외에 정부, 기업, 개인도 이제 외환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대고객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외국환 은행들 간에,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들 간의 거래 장소가 바로 은행 간 시장이 되어진다. 그리고 은행들끼리 모여서 돈을 서로 결제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3대 국제 외환 시장. 그죠?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는 3대 국제 외환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고객 시장은 금융기관,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개인도 외국환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고, 팔고 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업, 개인과 외국환 은행 간에 거래하는 장소를 대고객 시장이라 얘기한다. 이거는 뭐 말 속에 그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 시장, 그 다음에 외환시장, 세 번째 파생 금융상품 시장. 파생이란 특별한 어떤 기본 금융이 있으면, 그죠? 여기에서 파생되어져는, 여기서 응용되어져서 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 보면 통화, 금리,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초금융이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상품, 여기를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상품을 갖다가 우리는 파생금융이라 이야기한다. 기초금융자산 매매 조건을 미리 정하고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시장.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기로 약정했다. 그러니까 현재 상품의 가격이 100원이다. 그죠? 현재. 자, 미래 이제 뭐 1년이라 할까요? 1년 뒤에도 이 가격을 100원으로 나는 구매하겠다. 이렇게 미리 약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100원으로 그대로 1년 뒤에 판매되어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이게 110원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죠? 110원이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구매하기로 했던 사람은 이익이죠. 10원 덜 줘도 되니까, 그죠? 근데 90원이 되어지면은, 또 100원을 주게 되면은 9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원 손해보게 되어지잖아요. 어쨌든 이와 같이 미래의 물건에 대해서 미리 가격을 설정해 놓고 거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물시장이다.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한 가격,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기로 약정한다. 거기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옵션 시장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선물시장과.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다. 권리. 그죠? 상품을 사고 팔기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권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정한 것이 아니고 권리이므로 이렇게 파기로 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나는 뭐 하겠다 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유연성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옵션 시장이다. 조건 시장이다. 조건에 맞으면 하고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선물시장, 옵션 시장은 비슷한데 요 차이입니다. 그죠? 약정한 것과 권리. 포기할 수 있다. 요 중요하죠. 그죠? 옵션은 포기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스와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프는 맞교환한다 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방식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을 맞교환하는 것. 두 개의 금융자산을 맞교환하기로 한 계약을 스와프 시장이라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다. 뭐 A가 우리나라 할까요? 우리나라. B라는 나라는 뭐 미국 할까요? 가장 기축 통화를 달러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1달러에 이제 1,000원이다. 그죠? 1달러에 우리나라 돈 1,000원이다.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1달러에 1,1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면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1년 기간 동안에 100억의 범위 내에서 100억 달러의 범위 내에서 1달러당 1,000원에 거래하기로 이렇게 약정하는 것이죠. 상호 국가 간에 이렇게 1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국내에 거래하는 기업들도 통화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와프 시장은 미래 특정 시점에 또 기간에 미리 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1년 내에 1달러에 1,000원으로 하기로 하자 하는 미리 정한 방식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을 맞교환하기로 한 계약, 이것을 우리는 스와프 시장이라 한다. 자, 금융시장은 이렇게 단기 금융과 장기 금융,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금융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장기로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자, 거래 대상은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고요. 장기는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이다. 안전성은 짧게 빨리 빌려주고 빨리 회수하기 때문에 부도에 대한 위험이 아무래도 낮죠. 그죠? 오래 빌려주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장기 금융은 오래 빌려주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장기 금융 상품이 좀 낮다. 그죠?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빌리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이 쳐주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수익성은 장기 금융 상품이 높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금융 시장의 구분 중에 전자단기 사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적으로 단기간 빌려주는 채권이 되어지겠죠. 그죠?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자, 우리 단기 하는 것은 1년 미만, 딱 머리에 박아 놓으면 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왜 전자단기 사채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돈을 갖다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분실 위험, 그 다음에 소지의 위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불편하고. 근데 전자로 하면은 위험성이 떨어지고 간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 단기 사채가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 공간적 제약이 없다. 그죠? 네트워크로 하니까. 그 다음에 절차가 간소화되어진다.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거 이런 걸로 뭐 복사기로 막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위변조가 대단히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분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자단기 사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고 유통을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요미 되어 있죠.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결제기관이다. 예탁은 뭘 맡겨놓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앙예탁결제기관. 정권의 예탁과 정권을 맡겨놓고 또 정권 거래에 따른 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제하고, 그죠? 정권을 발행 및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해 놓은 것이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어진다. 그죠? 주식 발행한다 하고 돈 받아 놔놓고, 그 다음에 A라는 회사가 돈 받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또 주식을 넣어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죠? 발행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B라는 고객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가지고요. 사면은,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A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죠? 안정성 있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고 유통하는데요. 전자단기 사채도요. 발행, 유통 내역, 정보 수집 비용이 절감되어진다. 그 다음에 투명하게 정보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보호되어질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다 제공해 주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이나 그 다음에 위험 이런 것들이 감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단기 사채의 발행 한도는요, 이사회에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효율적이죠.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
우리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것은 기업은 같은 경우는요, 발행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단기 사채는 이 사회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자단기 사채의 발행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사채 금액은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는 당연히 단기니까 1년 이내가 되어지죠. 또 사채 금액은 한꺼번에 납입하지 분납할 수 없습니다. 나누어서 납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단기 사채로 다른 정권을 취득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전환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채의 물적 담보, 어떤 이 사채를 갖다가 발행하는데 건물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이 사채를 발행한다. 물건을 담보로 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이런 사채에 물적 담보를 붙이지 마라. 그죠? 회사의 순수한 신뢰성과 그 다음에 자본력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채에 물적 담보를 붙이지 마라. 그죠? 이런 것들이 전자 단기 사채 발행의 요건이 되어집니다. 사채 금액 1억 이상, 만기 1년 이내 한꺼번에 납입해라. 원리금 한꺼번에 줘라. 다른 정권 취득할 권리 없다. 전환권 없다. 사채에 물적 담보는 붙이지 마라. 이것이 전자단기 사채 발행의 요건이 되어집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듣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